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고니티브의 군입니다. 자, 이제 슬슬 새로운 갤럭시 Z 폴드5 다 받으셨죠? 갤럭시 Z 폴드 찐 고인물인 제가 작년보다 훨씬 더 좋고 핵심이 되는 아이토랑 같은 초기 설정과 필수 꿀팁, 유용한 신기능까지 알차게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이번엔 새로운 갤럭시 Z 폴드5 여러분들의 가치만큼 품격 있게 사용하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되는 초기 설정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내 폴드5가 이상이 없는지 불량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측면부엔 찍힌 자국이 없는지, 기스는 없는지, 카메라 렌즈 부분도 혹시나 먼지가 들어가 있진 않은지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특히 디스플레이는 이리저리 각도를 돌려가면서 이상이 없는지도 꼭 체크하세요. 자, 이렇게 외관상 문제가 없다면 이제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상단부에 검색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영어로 MEM 검색하시면 삼성 멤버스가 뜹니다. 안쪽에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우측 자가 진단을 눌러주세요. 상단부 휴대전화 진단, 하단부에 전체 진단 시작. 자, 이렇게 눌러보면 알아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도 이상이 없다면 기본 전화 앱에 들어와서 별샵0 별샵 눌러보면 이런 페이지가 뜨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 눌러봐서 내 디스플레이 이상이 없는지도 꼭 체크해보세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구매 초에 연락해서 빠르게 교환 및 환불 꼭 받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꺼야 되는 설정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구글 디스커버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맨 왼쪽 페이지로 넘겨보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근데 나는 이거 굳이 보고 싶지 않다, 지저분해 보여서 별로다 하시면은 홈 화면 빈 곳을 기계 꾹 눌러서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맨 왼쪽 페이지로 넘겨보면 구글 디스커버를 위쪽에 사용 중을 눌러서 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을 기계 꾹 눌러서 나오는 음성 검색 기능, 이거를 더 좋은 걸로 바꿔드릴게요. 구글 스토어에서 검색에 네이버를 검색해 네이버를 다운받아 주시고요. 화면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서 우측 상단부에 톱니바퀴 아이콘 설정 들어와 주시고 위에 돋보기 아이콘 눌러서 검색에다가 기본 검색하시면 두 번째 목록에 기본 앱 선택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시고요. 기본 앱 선택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을 눌러주세요. 디바이스 도우미 앱 클릭. 그러면 여기 기본 값은 구글로 되어 있을 텐데 네이버를 체크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다시 나와서 홈 버튼을 기계 꾹 누르고 있으면 자, 이렇게 빠르게 네이버 검색 엔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 안내 문자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나는 재난 문자 너무 시끄럽고 굳이 싶다 하시면요,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 안쪽에 들어와서 우측 상단부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 설정 가주시고요. 여기서 경보 허용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라이트 모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화면을 쓸어 내려서 한 번 더 쓸어 내리면 이렇게 다양한 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크 모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켜주시면요, 이렇게 전체적인 테마가 어두워지는데 이러면 배터리 사용 시간도 늘릴 수 있고 어두운 환경에서 눈뽕도 줄일 수 있으니 켜주시고요. 하단부에 다크 모드 글자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상세 설정에 들어가서 일몰에서 일출까지, 아니면 내가 직접 시간을 설정해서 원하는 시간만큼만 다크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키보드 천지인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키보드를 활성화했는데 천지인으로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 바꿔줄게요. 키보드 활성화 상태에서 우측 상단부에 있는 점세개 아이콘 설정, 가장 위에 언어 및 키보드 형식, 그러면 여기서 메인 화면하고 커버 화면 키보드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면 메인 화면은 쿼티로, 커버 화면은 폭이 좁으니까 천지인으로 쓰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키보드 형식 쓰시면 되고요. 다시 나와서 부가 꿀팁으로 단축어 기능을 꼭 써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초성만 미음, 이응 입력하면 이렇게 상단부에 제 메일이 뜨게 됩니다. 딱 봐도 엄청 편해 보이죠? 자, 이거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우측 상단부에 있는 점세개 아이콘 눌러보시고요. 설정, 하단부에 단축어가 있습니다. 들어와 주시고 여기서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응, 니은 하면 안녕하세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응, 니은 단축어 초성 입력하고 전체 문구에 안녕하세요 입력하고 추가하신 다음에 다시 나가서 이응, 니은 초성 입력하면 상단부에 안녕하세요 추천 문구가 뜨게 돼서 클릭만 해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주소나 연락처, 계좌 번호까지 등록해서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입력이 가능하니까 꼭 써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맞춤형 서비스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정, 검색에다가 맞춤까지만 검색하셔도 상단부에 맞춤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하단부에 진단 데이터 보내기가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꺼주시길 권장드려요. 한번 눌러보면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는데 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자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딱 봐도 필요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활성화 꺼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맞춤형 서비스 이것도 꺼주세요. 이것도 역시나 굳이 켜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바꿔줘야 되는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내 스마트폰 이름
이름부터 바꿔볼게요. 다시 설정 들어와서 하단부로 쭉 목록 내리시면은 휴대전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편집 눌러가지고 나만의 특별한 지폴드5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래야 나중에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할 때도 구분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은 갤럭시 유저분들 특권이죠. T전화를 설치하겠습니다. T전화가 정말 좋은 게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광고 스팸 전화도 미리 차단이 가능한데 설정 가보시면 통화 녹음도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구글 스토어에서 검색에다가 T전화 검색해서 다운받아 주시고요. 여기 들어가서 우측 하단부에 설정, 통화 녹음 설정, 여기서 통화 녹음, 자동 녹음을 반드시 켜주세요. 그리고 저장된 녹음 목록은 이 안에 들어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우측 상단부에 점세개 아이콘 눌러서 음성 파일 공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굳이 전화 앱을 두 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T전화 앱을 얘를 갖다가 쭉 끌어다가 즐겨찾기 앱 목록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놓고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설정 하단부로 조금만 내려서 디스플레이, 여기서 내비게이션 바, 저는 이거를 버튼 말고 스와이프 제스처로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부분에 방금 버튼이 사라지고 마치 아이폰처럼 제스처로 앱 간 이동, 홈으로 이동, 이런 것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하단부 글자 크기와 스타일 가보시면은 글자 크기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은 태스크바입니다. 태스크바란 하단부에 마치 윈도우처럼 내가 즐겨 찾는 다양한 앱들을 이렇게 쭉 끌어다가 등록하고 다른 앱을 사용하고 있다가도 최근 앱 목록에서 빠르게 화면을 전환해 쓸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최대 8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이번에 최근 앱 목록도 기존 2개에서 최대 4개까지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설정을 켜주셔야 되는데요. 설정 검색에다가 태스크 검색하시면 태스크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들어와서요. 하단부 최근에 사용한 앱 표시 이거를 클릭해서 최대 4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니 원하시면 이 기능 켜주세요. 한 가지 꿀팁으로 내비게이션 바 스타일을 스와이프 제스처로 사용 중일 때는 태스크바 빈 화면 공간을 꾹 누르면 이렇게 태스크바를 숨길 수도 있고요. 다시 불러올 때는 화면 하단을 길게 꾹 누르면 이렇게 다시 태스크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렇게 숨겨서 쓰면 화면을 좀 더 넓고 깔끔하게 쓸 수 있겠죠. 추가로 분할 화면 또는 팝업 화면으로 볼 앱은 이렇게 쭉 끌어다가 놓으면은 빠르게 분할하면 쓸 수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으면은 팝업 화면으로 띄울 수 있어서 마치 윈도우 창처럼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팝업 화면은 상단부에 으자 파란색 아이콘, 이거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눌러보면요. 여기서 분할 화면도 쓸 수 있고요. 앱 투명도도 조절이 가능하고 축소, 확대, 닫기까지도 빠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신기능으로 으자 아이콘을 꾹 누른 상태에서 피드백 진동이 느껴지면 이렇게 빠르게 화면 분할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팝업 화면으로 쓰고 싶을 때는 으자 아이콘 길게 꾹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빼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 으자 아이콘을 길게 꾹 누르고 있어야 이렇게 약간 뭔가 분할하면 되게끔 활성화가 되고요.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런 세팅 값이 너무 좋다, 자주 쓸 것 같다 하시면요. 가운데 라인 쪽에 점 3개 아이콘 눌러서 즐겨찾기 별표 아이콘 눌러보시면 자, 이거 앱 페어라고 하는데 이거 태스크바에 추가할 건지 홈 화면에 추가할 건지 엣지 패널에 추가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 저는 엣지 패널에 추가해 볼게요. 엣지 패널에 가보면 방금 내가 저장한 앱 페어 값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앱을 사용하다가 방금 내가 저장한 앱 페어로 가고 싶다면 이렇게 아이콘만 눌러가지고 빠르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폴드는 화면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좌측에는 메모장, 오른쪽에는 삼성 인터넷을 띄워놓고 쓴다고 가정하고 이 이미지를 내가 빠르게 스크립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이미지를 끌어다가 메모장에 놓으면은 빠르게 이미지 스크립트도 가능하죠. 참고로 가운데 라인 쪽에 점세개 아이콘 눌러보시면 빠르게 비율 위치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역시나 이것도 별표 아이콘 눌러서 즐겨찾기 앱 페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 이걸 활용하면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카톡 답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유튜브를 켜주시고요. 카톡을 쭉 끌어다가 아래에 놓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부에는 삼성 인터넷을 놓아주세요. 자, 그리고 카톡 안쪽에 들어와서 키보드 활성화하면 이렇게 하단부에 키보드가 똥 하고 올라와서 제대로 유튜브 보면서 카톡 답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보드 활성화하시고 우측에 점세개 아이콘, 여기서 플로팅 키보드를 눌러보면 이렇게 키보드가 마치 윈도우 창처럼 바뀌게 돼서 우측에다 놓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카톡 답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유용한 꿀팁이니까 이 영상을 선택하신 분들 꼭 챙겨가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엣지 패널 설정해 볼게요. 설정 위에 검색에다가 영어로 EDGE 검색하시면 엣지 패널이 있습니다. 터치, 한 번 더 엣지 패널 터치.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패널도 내가 숨겨져 있는 기능들까지 체크해서 쓸 수가 있고요. 필요 없는 기능들은 역시나 체크를 해제하고 나와주시면 되고, 하단부에 핸들게 주세요. 자, 그럼 여기 핸들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투명도도 낮게 할 건지 높게 할 건지, 크기를 작게 할 건지 크게 할 건지, 너비까지 커스텀이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도는 가장 높게 해서 핸들은 보이지 않게, 위치는 내가 구분하기 편하도록 측면 버튼 이쪽에다 놓고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투명도를 가장 높게 하고 측면 버튼 위쪽에다가 핸들을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나갔을 때도 핸들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측면 버튼 이쪽에 엣지 패널 핸들이 있는 걸 아니까 측면 버튼 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쓸어 넘기면 엣지 패널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단부 연필 아이콘 눌러보면 내가 자주 쓸 앱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건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빠른 설정창 세팅을 도와드릴게요. 가장 위에서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려서 빠른 설정창 이렇게 한 번 더 활성화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부에 있는 점색 아이콘 눌러주세요. 그리고 버튼 편집 가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설정들이 숨겨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기능들은 이렇게 쭉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넘겨보니까 나는 다크모드 자주 쓸 것 같아 하시면은 이거를 쭉 끌어다가 앞쪽 페이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편집해 주시고, 세팅이 끝나면 반드시 하단부에 완료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점색의 아이콘 눌러서 빠른 설정창 구성. 자, 여기에 가보시면요, 밝기 제어가 있는데 이 밝기 제어를 항상 표시를 해주세요. 이래야 빠른 설정창에서 빠르게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꼭 켜주시고요. 다시 점색 아이콘 눌러서 상태 표시줄. 자, 그럼 이렇게 고급 설정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알림 아이콘 표시를 알림 개수만 할 건지, 모든 알림으로 할 건지, 최근 알림만 할 건지, 안함으로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하단부에 플로팅 알림으로 가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이란 창이 있는데, 적용할 앱을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해주면 이렇게 카톡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이거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시다가 아니면 게임을 하시다가 굳이 카카오톡으로 앱 전환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답장 및 메시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 꼭 써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시 빠른 설정창 활성화해 주시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올레이즈 온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올레이즈 온 디스플레이란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더라도 시계나 날짜 등 알림까지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하단부에 글자 눌러보면 터치로 잠깐 켜기해서 활성화시킬 건지, 내가 특정 시간에만 켤 건지,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고, 상세 설정에 들어오시면 시계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퀵쉐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퀵쉐어란 근거리 네트워크로 빠르게 주변 갤럭시 기기를 가진 사람과 파일을 전달,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유선만큼 매우 속도가 빠르고 무엇보다 원본 그대로 파일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켜주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장된 연락처만 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갤럭시 기기를 가진 사람과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운드 볼륨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빠른 설정창에서 쭉 넘겨보시면 돌비 애트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하단부 돌비 애트모스 글자 눌러보면 자동 영화, 음악, 음성까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운드 세팅 값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하나 틀어 놓으시고 여기서 한 번씩 눌러보셔가지고 나한테 좀 더 맞는 사운드 세팅 값으로 바꿔보세요. 자, 그 다음은 알림 설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화면을 쓸어 내려서 알림 목록이 표시되게끔 해주시고요. 하단부에 알림 설정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앱 알림 설정으로 오게 되고, 여기서 내가 알림을 받고 싶은 앱들만 체크하고 해제할 수가 있고요. 뒤로 나가기 해서 나가보시면 잠금화면 알림과 알림 팝업 스타일, 그리고 하단부에 엣지 라이팅 스타일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그라데이션, 글로우, 프리즘 등 다양한 엣지 알림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고급에 가서 투명도나 너비까지 내가 원하는 값으로 커스텀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꼭 세팅해보세요. 자, 그리고 설정 검색에다가 쓸어까지만 검색하셔도 홈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 꼭 켜주세요. 왜냐면 이걸 켜줬을 때 굳이 가장 꼭대기에서 화면 아래로 쓸어내릴 필요 없이 화면 아무데나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이렇게 빠른 설정창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면 확실히 훨씬 더 편하겠죠. 자, 다음은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드는 측면 버튼에 지문 인식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측면에 내 손가락만 가져다 대면 빠르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설정 검색에다가 지문 검색하시면 지문 목록이 있고 안쪽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문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문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꿀팁으로 지문을 등록하실 때 한 손가락을 이렇게 50% 정도만 등록해 주시고 다른 손가락을 이렇게
나머지 50%를 등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문이 추가가 돼서 이쪽 손가락으로 해도 잠금 해제가 되고 이쪽 손가락으로 해도 잠금 해제가 돼서 더 많은 손가락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꿀팁이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은 삼성페이 설정입니다. 홈 메인 화면으로 가서 하단부를 보시면 이렇게 뭔가 쓸어 올릴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쓸어 올리면 이렇게 삼성페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삼성페이 200% 활용 방법은 제 채널 대표 영상이 될 정도로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컨텐츠인데요. 자세한 내용 위에 카드 꼭 눌러서 삼성페이도 품격 있게 사용하세요. 자, 이어서 측면 버튼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전원 버튼으로 많이 쓰는 이게 측면 버튼인데 측면 버튼을 길게 꾹 눌러서 측면 버튼 설정 안에 들어와서 두 번 따닥 눌렀을 때는 어떤 기능을 쓸 건지 길게 눌렀을 때는 어떤 기능을 쓸 건지 내 마음대로 커스텀이 가능해요. 앱 열기로 쓰실 분들은 앱 열기 체크하시고 톱니바퀴 아이콘 눌러서 원하는 앱을 등록하면 이렇게 버튼만 두 번 따닥 눌렀을 때 내가 지정한 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측면 버튼 설정 가서 길게 누르기 빅스비 많이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전원 끄기 메뉴로 해서 꾹 눌렀을 때 전원을 끌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메뉴로 쓰시길 권장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앱소리 분리 재생을 켜주세요. 설정 검색에다가 앱소리까지 검색하시면 앱소리 분리 재생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와 주시고요. 다시 한번 클릭.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설명이 적혀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앱들은 앱별로 다른 오디오 기기로 소리를 재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폴드를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쓴다 그러면 음악은 차량 스피커에서만 들리게, 내비게이션 소리는 폴드에서만 들리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능은 차를 렌트하시거나 차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제가 세팅값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켜기 해주시고요. 앱 및 오디오 기기 선택, 여기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폴드 안에서만 들리게 할 건지 앱 추가하시고 카카오 내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이 소리는 휴대전화에서만 들리게끔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 내비 소리는 폴드에서만 들리다 보니까 음악을 내가 신나게 듣고 있다가 내비 소리 때문에 흐름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활용 방법은 여러분들 편의대로 하시면 되니까 꼭 써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자, 그리고 휴대전화를 닫아도 작업은 이어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이건 역시 설정 검색에다가 커버까지만 검색해도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이 있습니다. 자, 눌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한 번 더 클릭.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개별적으로 이어서 사용할 앱들을 선택도 가능하고 모든 앱들 클릭하면은 모든 앱들을 휴대전화 닫았을 때도 커버 화면에서 쓸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포티파이를 켜고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커버 화면에서 바로 이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멀티뷰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즉 제 화면을 보면 좌측 목록에는 지금 설정 목록이 떠 있고 우측에는 설정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거 역시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설정 디스플레이 안쪽에 쭉 들어와서 내려보시면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이렇게 표준 보기로 되어 있다면 멀티뷰로 바꿔서 사용해 보세요. 다음은 여러 기기의 배터리 잔량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위젯을 설치해 볼게요. 홈화면 빈 공간을 기계에 꾹 누르면 하단부에 이런 아이콘들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위젯 쭉 내려보시면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위젯 형태를 쭉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젯에서 버즈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워치 등 다양한 배터리 잔량을 한 번에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젯은 스택으로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요. 크기가 같은 위젯이라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위젯에다가 겹치게 되면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요. 좌우 페이지를 넘겨서 마치 하나의 위젯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위젯 여러 개 추가하다 보면 좀 너저분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깔끔하게 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꿀팁으로 꼭 가져가세요. 자, 이어서 홈화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커버 화면에서 앱 배치가 메인 디스플레이하고 달라서 앱 배치 따로 하고 위젯 배치 따로 하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나요? 자, 이제는 커버 화면 레이아웃과 메인 화면을 미러링해서 홈화면 세팅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역시나 이것도 설정 검색에다가 커버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커버 화면 미러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셔서 커버 화면 미러링 클릭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을 텐데 잠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이미 세팅이 완료되신 분들이라면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켜게 되면 내가 이미 세팅 다 해놨는데 원치 않게 앱들 위치나 위젯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으셔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만 이걸 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화면에서 앱 위치를 바꾸더라도 똑같이 미러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홈 화면 배열을 바꿔볼게요. 자, 홈 화면 아이콘들이 나는 좀 너무 많거나 작아서 불편하다 하시면은 역시나 홈 화면 빈 공간 길게 꾹 눌러서 설정 여기서
홈화면 배열을 6대5, 5대6, 5대5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폴드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사용하시다가 폴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렉 걸리는 것 같은데? 하시면은 필요시 자동으로 폴드가 다시 시작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설정, 다시 검색에다가 자동까지 검색하시면 하단부에 자동 최적화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이게 기본값은 켜져 있을 텐데 혹시라도 안 켜져 있다면 이걸 활성화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은 긴급 SOS 기능을 켜줄게요. 자, 위급한 상황에서 이쪽에 있는 측면 버튼 하나, 둘, 셋, 넷, 다 누르면 빠르게 긴급 서비스로 전화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나 설정, 검색에다가 SOS 검색하시면 긴급 SOS 창이 뜹니다. 안쪽에 들어오셔서요. 다시 한번 클릭. 자, 그러면 안쪽에서 카운트다운도 켜고 끌 수가 있고 하단부에 전화 연결할 긴급 연락처 들어가서 뭐 111, 119 설정하시고 직접 입력으로 내가 원하는 연락처로 등록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나가서 하단부 긴급 연락처의 정보 공유 이거 안쪽에 설정 가보시면요. 이렇게 사진 첨부, 오디오 녹음 파일까지 첨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SOS 긴급 기능을 쓰면 위급한 상황에 정보를 보낼 수가 있으니 특히 여성분들,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이폰에 이 기능 꼭 활성화 시켜주세요. 자, 다음은 필수 앱입니다. 여러분들이 갤럭시를 쓰신다면 특히 폴드를 쓰신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될 앱이 있습니다. 바로 원핸드 오퍼레이션. 이거는 구글 스토어에서 검색에 원핸드까지 검색하시면 연관 검색어에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뜹니다. 안쪽에 들어오시고요. 다운받으시고 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 핸들, 오른쪽 핸들이 있고 이 핸들마다 내가 어떤 기능을 쓸 건지 지정이 가능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 핸들은 대각선 내리기는 화면 캡처, 왼쪽 직선 방향은 뒤로 가기, 위로 올리면 네이버 페이를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거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제스처 동작 눌러서 내가 자주 쓸 기능들을 등록하고 쓰시면 되고요. 터치 인식 영역과 크기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놓고 커스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쪽에 핸들이 더 있죠. 자, 이것도 우측 상단에 점색 아이콘 눌러서 핸들 추가해서 이 부분에 핸들을 더 놓고 다른 기능으로 추가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핸들 위에서 이렇게 스와이프하면은 화면 캡처가 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편리한 기능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이 스크린샷 찍는 게 너무 편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필수 앱은 굴락과 굿가디언즈, 이 앱을 꼭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갤럭시 스토어는 앱 검색에다가 GA 검색하시면 갤럭시 스토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셔서요. 위 검색에다가 굿 검색하시면 굴락이 있습니다. 자, 요거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굿가디언즈도 역시나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앱이 뜨게 되는데 이거 다운받아 주시고 실행해 보세요. 자, 우선 굴락부터 보겠습니다. 굴락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주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앱이고요. 굿가디언즈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지켜주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앱이에요. 자,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몇 가지 유용한 필수 기능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굴락 안에 들어와서 자, 좌측에 이 가운데 파레트 모양의 아이콘 눌러보시면 갤럭시 꾸미기 창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 안쪽에 들어와서 쭉 내려보시면 퀵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앱은 개별적으로 따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안쪽에 들어오면 아이콘 표시가 있는데 이 상단부에 표시되는 기능 중에 내가 필요 없는 기능들을 끌 수가 있고 시계 표시도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나가서 홈업에 갑니다. 자, 그럼 하단부에 태스크 체인저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앱 간 이동, 이 레이아웃 타입을 바꾸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택이 되게 이쁘고 좋아서 이걸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리스트, 뭐 그리드, 스택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 타입을 지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좌측에 공구 아이콘 눌러보시면 여기에 또 편리한 갤럭시라고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데 자, 하단부에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가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별의 음량을 따로 지정해서 플러스 아이콘 눌러가지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스코드 앱을 추가했다 하면은 이렇게 따로 개별 앱 음량 조절이 가능하니까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사운드 분리 재생을 했는데 카카오 내비 소리가 너무 크다 하시면 이 안쪽에 들어와서 카카오 내비 소리를 줄여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나가서 하단부 보시면 나이스 샷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삭제 버튼 추가하시면요, 스크린샷을 찍었을 때 바로 밑에 하단부의 목록에 삭제 버튼이 생기게 돼서 내가 굳이 갤러리 가지 않더라도 빠르게 스크린샷 이미지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굿가디언즈 안쪽에 들어오면 역시나 이것도 개별적으로 앱들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배터리 트래커 안쪽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 어떤 앱들이 배터리 사용량이 많은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하단부에 서멀 가디언 가보시면은 단말기 온도도 표로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하단부에 메모리 가디언즈에서 빠르게 메모리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굴락, 굿가디언즈 둘 다 여러 가지 기능을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니까 꼭 다운받아 보시고 이것저것 눌러봐서 꼭 사용해 보세요. 자, 다음은 이번 Z 폴드 5의 신기능 및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 Z 폴드 5는 멀티태스킹이 좀 더 좋아졌는데요.
우선 홈 화면에서 끌어서 놓기를 두 손으로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이 기사를 보다가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메모장에 이미지 스크립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꾹 누르면 이미지 이렇게 복사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다른 손가락으로 홈 화면 가가지고 메모장을 켜고 이런 식으로 놓고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중으로 터치가 안 됐는데 이제는 중복 터치가 가능해졌고요. 다음은 팝업 창을 빠르게 분할하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단부에 이런 의자 아이콘이 계속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눌러보시면은 이 아이콘 눌러보면 팝업 화면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위에 상단부에 파란색 핸들 의자 아이콘을 기계 꾹 누르면 이렇게 피드백이 한 번 더 강하게 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좌우 상하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빠르게 분할 화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꿀팁으로 두 손가락을 화면 좌측이나 맨 위에 상단 모서리를 잡아가지고 쭉 내리면은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빠르게 변경도 가능해요. 혹시라도 이렇게 제스처를 해봤는데 안 된다 하시면은 설정 검색에다가 멀티 검색하시면 멀티 윈도우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시고요. 한 번 더 클릭,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 이걸 켜주셔야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제스처 기능을 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자, 다음은 플렉스 모드입니다. 이번에 플렉스 모드 UI가 많이 개선됐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분할이 돼서 내가 딱히 스마트폰 거치대가 없더라도 이렇게 세워놓고 혼밥하면서 영상을 보거나 하기에도 굉장히 좋죠. 자, 근데 좌측을 보시면 플렉스 모드 패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콘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고, 자, 여기 좌측 아이콘에서 빠르게 분할하면 빠른 설정창, 스크린샷 이 아이콘 누르면 터치패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서 이렇게 선택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플렉스 모드 아이콘이 안 뜬다 하시면은 역시나 이것도 설정에 들어오셔서 위에 검색에다가 플렉스까지만 검색하셔도 플렉스 모드 패널이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올게요. 자, 다시 한번 플렉스 모드 패널 클릭. 자, 이거를 사용 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도 접어서 플렉스 모드 아이콘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미디어 조작도 가능하고요. 재생, 다음 곡 10초 앞뒤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카메라 꿀팁을 알아볼까요? 카메라 켜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이 아이콘, 이걸 캡처뷰라고 하는데 이걸 켜주시면은 내가 지금 방금 사진 촬영한 결과값을 바로 좌측에서 목록 확인할 수도 있고요. 줌을 했을 때도 20배 이상이 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찍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캡처 모드를 활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특이하게도 후면 카메라로 셀피를 찍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우측 상단부에 이 아이콘 눌러보시면요. 자, 이렇게 커버하면 미리 보기가 찍게 돼서요. 자, 이렇게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셀피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찍어줄 때도 이건 상대방이 내 모습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똥손이라도 좀 더 이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금 해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폴드를 조금 접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고요. 바로 아래에서 내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이 상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로 거치대 없이도 친구들과 여러 명이서 다 같이 사진을 찍을 때도 이 기능 켜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카메라는 사진에서도 셔터 아이콘을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이 찍히게 되고요. 위에 자물쇠 아이콘으로 이렇게 걸면 내가 손을 떼더라도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고 재생 일시정지로 편집점도 쉽게 잡을 수가 있고요. 화면 전환도 동영상 촬영하면서 가능합니다. 이건 아이폰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갤럭시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에서 상단부에 FHD 30프레임 이거 눌러보면 최대 8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포이드 재밌는 기능 중 하나가 다른 기기를 충전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거는 설정 검색에다가 무선 배터리 공유를 검색하시면 이런 목록이 뜨게 되고요. 안쪽에 들어오면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켜주세요. 자, 그러면 충전 대기 중이라고 뜨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버즈2 프로를 올려놓으면 네, 이렇게 지금 버즈2 프로가 충전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스와이프 해가지고 오른쪽 커버 화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갤럭시 워치나 버즈를 충전하면서 스마트폰도 할 수가 있어요. 단 이거는 포이드가 30% 이상의 배터리 잔량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5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초기 설정과 필수 꿀팁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항상 초기 설정 및 필수 꿀팁 할 때 촬영 끝나면 굉장히 지치는데 따라 하시는 거 보통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갤럭시 Z 폴드 5 정말로 편리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고생 값어치 합니다. 자, 앞으로도 저는 오늘처럼 다양한 갤럭시 신제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만 취합해서 깔끔하게 리뷰와 초기 설정 필수 꿀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양한 전자기기 소식과 꿀팁 사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보니TV 꼭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브의 고니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바이.